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경정 예산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추경 긴급 편성 요청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기조여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종합 경기 대책에는 기존 예산과 예비비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긴급 편성 계획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증이 확산하는 비상 상황에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는 추경인 만큼 1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 개정안을 두 달여 앞당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성수 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그룹 감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시범 운용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 제도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상당 부분 안착했지만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룹 위험의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 자본 가산 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 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모범 규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3%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3.7% 하락한 51.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8일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국제 유가는 급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원유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7% 상승한 1,676.6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세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이전에 조사된 지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소비 심리에 가한 타격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이 크게 하락한 것은 물론 취업 기회, 임금, 물가 상승률, 금리 수준 등에 대한 전방이 전방위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낙폭은 2015년 메르스 때와 비슷한데 메르스 때에는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3포인트 하락한 뒤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상승세가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포스코가 미국의 원료 공급사와 사회 발전을 위한 매칭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대치동 포스코 센터에서 미국의 제철용 석탄 수출 기업 엑스콜과 에메랄드 펀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원료 공급사와 맺는 사회 발전을 위한 매칭 펀드인 GM 매칭 펀드 2호로 양사는 5만 달러씩 매년 총 10만 달러의 기금을 출연해 1년씩 번갈아 양국 지역사회에 쓸 계획입니다. 올해는 두 회사가 강원도 옥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숲 복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다음 달 미국에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임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다음 달부터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미국 임상 1상 2A상을 심속 신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총 18명을 대상으로 투약한 뒤 24개월간 추적 관찰에 나서 그 결과를 통해 임상 단계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신약 후보 물질은 기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방식과는 달리 특허를 받은 유전자 조합을 이용한 주사요법의 치료제입니다. 회사는 기존 시판된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폐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은에 들어온 화폐를 2주 동안 금고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을 고려해 최소 2주 동안 금고에서 보관한 후 손상 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를 구분하고 지폐 자동 포장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은 측은 포장 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 3초 노출되는 데다 포장지 내부 온도가 42도에 달하는 만큼 살균 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새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가급적 이런 과정이 끝난 은행권이나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신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477억 원으로 전월보다 93% 감소했습니다.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실적이 모두 많이 감소하면서 주식 발행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공포로 폭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5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외식 대신 배달을 선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3일 배달 검색 수가 처음으로 7천 건대를 넘기면서 지난달 25일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공급 총액이 20조 원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청된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집값 커트라인이 2억 7천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발표 당시 요건 미비, 대환 포기 비율이 40%에 이르면 집값 하한선이 2억 8천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했습니다.